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주말 뉴스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읍시의 한 동네가 2년 동안 방치된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양만 수백 톤에 달하는데요. 전북도 감사 결과 정읍시의 소홀한 행정처분이 문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정읍시 농소동. 페트병과 폐타이어 등 쓰레기들이 종류를 가릴 것 없이 버려져 있습니다. 폐그물은 검은 언덕을 연상케 하듯 높게 쌓여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폐기물이 방치된 지 오래됐다고 말합니다. 한 2년 된 것 같아요. 2년? 2년? 그치, 꽤 쌓여있다가 없어졌다가 땅 팔고 나서 이게 안 가져가고 그대로 쌓이는 거예요. 심지어 폐기물 관련 부지로 허가받은 곳도 아닙니다. 지난 2017년 정읍시 소성면에 있는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보관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곳 농소동 부지에 쌓아놓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방치된 양만 모두 합쳐 1,300톤, 5톤 트럭이 260번 오가야 치울 수 있는 양입니다. 정읍시는 지난 2017년 9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8개월의 시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시는 단 한 차례만 현장을 둘러봤을 뿐 적극적인 관리 감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주가 요청하자 처리 기한을 3개월 더 연장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소성면 폐기물 처리 업체는 사업을 포기했고 농소동 부지는 폐기물이 쌓인 채 지난 2018년 11월 한 영농조합의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시는 지난해 6월 영농조합에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렸지만 조합 측이 명령 처분 취소 행정소송으로 맞서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소송의 결과에 관계없이 저희는 7월 말까지 일단 처리를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감사관은 소홀했던 행정처분 등의 이유를 들며 정읍시장에는 주의와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훈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농경문화의 가치를 엿볼 수 있는 곳, 바로 김제 벽골제 관광지입니다. 지평선 축제가 열리는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방문객이 점차 늘면서 2년 전부터 입장료를 받아왔는데 성과는 과연 어떨까요?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의 가장 오래된 저수지 벽골제입니다. 농경문화의 상징이자 김제를 대표하는 관광지지만 한산하기 그지없습니다. 김제시는 늘어나는 방문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며 2년 전부터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입장료 받기 전에는 사람이 이제 많이 왔었어요. 관광객들하고도 많이 왔는데 입장료 받는다고 이제 어떻게 소문이 나가지고 잘 안 오더라고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최근 10달 동안 유료 입장객과 무료 입장객을 합친 숫자는 3만여 명. 지난해 지평선 축제 기간 벽골제를 찾은 51만여 명의 6%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시민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김제 지평선 축제가 축제 기간을 제외하면 김제 관내에 별다른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대변해 줍니다. 그렇다면 같은 기간 거둬들인 입장료는 얼마나 될까? 취재진이 입수한 벽골제 입장료 징수 실적과 인건비 지출 내역입니다. 김제시가 입장료를 징수하면서 배치한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1억 6천여만 원. 하지만 입장료 수익은 인건비의 5분의 1도 안 되는 3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벽골제에 20년간 수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또다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여전히 한 곳에만 예산을 쏟고 있습니다. 벽골제 관광지는 농경문화박물관을 비롯해 미술관, 여러 체험시설 등을 이미 갖췄고 생태농경원과 조경사업 등도 추진 중입니다. 주변엔 방문객을 유도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 농생명센터나 아리랑 문학관도 들어섰습니다. 계절과 시기별로 박물관 기획행사, 문화 관광행사를 짜임새 있게 기획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활동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관광 인프라도 어느 정도 구축했지만 방문객 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김제시는 벽골제를 찾는 방문객에게 실내 공간을 제공하겠다며 이 일대에 또 다목적 체육관을 지을 계획인데 입장료 징수 폐지와 같은 타개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0주년입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지만 기억해야 할 과거이기도 한데요. 아픈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순창군 회문산 일대 주민학살 유적지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관리 주체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인데요. 김남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진 순창 회문산은 등산객들이 몰리는 지역 명소입니다. 자연휴양림이 유명한 회문산은 6.25 전쟁 당시 좌우 대립 과정에서 수많은 양민이 학살되었던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 자식 세대들은 그냥 얼핏 듣고만 넘어가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 순창 읍내분들, 순창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역사적으로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여기가 촬영지였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런 부분도 새롭게 조명해서 우리가 역사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 우리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름도 없이 피를 흘리며 목숨을 잃은 군인과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탑입니다. 주민들은 매년 6월 25일이 되면 이곳에서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령제가 열리는 위령탑 인근 깃대봉 곳곳이 녹이 슬어있는 등 주변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계단이 가파르게 조성돼 있어 어르신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에 최근 진입로 개선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령탑이 있지만 아직 보시다시피 아직 정확한 유령탑은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산림청하고 이 주민하고는 연관이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항상 군수님한테 요청한 것이 이 해문산을 좀 순창군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올라오시면서 보시지 않습니까? 길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제발 부탁인데 이게 좀 순창군으로 이 산이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6.25 전쟁을 치르면서 연합군과 조선노동당 전북도당 사령부가 해문산 일대에서 치열한 게릴라전을 벌였습니다. 일명 남부군 전북도당 사령부터는 작은 역사관으로 바뀌어 당시 형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곳은 6.25 당시 남부군으로 불렸던 조선노동당 전북도당 사령부가 있었던 현장입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역사관으로 바뀌면서 당시 모습은 작은 모형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순창군은 자연환경이 수려한 해문산 일대 편의시설 확충과 역사유적지 재조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청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회문산 일대는 일제와 맞서 치열한 항일 무장 투쟁이 벌어진 것이고 6.25 당시 남부군 사령부와 빨주산이 주둔했던 곳으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순창군에서는 이 같은 역사적 흔적들을 보존하고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산림청과 절차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군유지와 해문산 일대를 교환해 역사적 재조명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군유지와 교환을 위해서는 준보전 국유림으로 전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창 회문산 자연휴양림이 있는 구역은 그 산림청 그 재산이 보전 국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전 국유림은 이제 교환이 안 되게 국유림법에 이렇게 딱 돼 있기 때문에 교환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피지도 못하고 꺾인 젊은 영혼들의 절규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올 것만 같은 회문산. 그때의 상태를 조금이나마 치료해주는 역사적 재조명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기능은 확대하면서 돌봄과 같은 가족 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가족센터가 김제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김제시는 최근 부지를 매입했고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부지 선정을 두고 논란입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 시내권에 있는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이곳의 기능은 확대하면서 아동이나 노인 돌봄과 같은 가족 서비스까지 통합한 이른바 가족센터가 생길 예정입니다. 일명 다함께 돌봄센터는 어디에 들어서는지 이동해봤습니다. 차로 5분 정도 걸리는 하동의 노인복지타운입니다. 김재 씨는 이 주변의 땅을 최근 매입했고 2022년까지 2층 규모로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김재 씨는 지난해 정부의 생활시설을 복합화하는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 16억 원을 포함해 33억여 원을 들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부지는 다문화 가족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버스 정류장이 멀고 버스도 자주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 부지의 문제는 후미진 곳으로 통행하기에도 낯설고 범죄에도 노출되기 쉬우며 도로보다 낮아서 많은 토목 공사비까지 소요되는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상권도 살릴 겸 부지를 시내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그러나 김재 씨는 이미 의회 승인 등을 거쳐 올해 시 예산을 확보했고 부지 매입까지 마쳤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노인복지타운에 가족센터가 들어서면 집적 효과나 사회통합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막대한 행정적, 재정적 손실도 부지 변경을 거부하는 이유로 내세웁니다. 터미널 가족센터 간 행복 콜대시 운행 등을 검토하고 현재 1일 5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노인복지타운과 검산체육공원의 순환버스 운행 횟수 확대, 노선 연장 등 접근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정작 맨 처음 부지를 선정할 때 이용자 편의를 제대로 검토한 건지 의문이 남습니다. 가족교육과 돌봄, 상담, 소통 공간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김제시 가족센터 공사는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올해로 90주년을 맞은 남원 춘향제가 역사적 의미를 추가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행사 일정을 연기하고 프로그램도 축소될 전망인데요. 90회 춘향제 준비 상황을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90회째를 맞는 남원 춘향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오는 9월 10일로 연기돼 열릴 예정입니다. 제84회 춘향제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로 미뤄진 이후 두 번째 축제 연기입니다. 남원시와 춘향제전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대규모 행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감안해 축제 일정도 당초 6일에서 4일로 축소해 진행할 방침입니다. 작년에 특히 90회를 맞이한 만큼 상당히 큰 의미를 두고 우리가 준비를 야심차게 하려고 했지만 뜻하지 않은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차질이 오지 않냐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학대전 이런 큰 메인 그 행사는 우리가 인터넷 온라인으로 중계를 해서라도 우리가 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원 춘향제는 최근 정부의 축제 경쟁력 강화 사업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축제 콘텐츠 제작과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춘향 국악대전 등 대회와 공연은 무관중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춘향 제사 또 춘향 선발대회 이런 것은 이제 제대로 행사를 추진하되 기타 뭐 공연이랄지 이런 것은 비대면 쉽게 말해서 이제 온라인상으로 해서 행사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처음 당초 계획했던 대로는 못하지만 그에 버금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종 그 종목 면에서 더 검토를 하고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을 넘어 국내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춘향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축소 연기된 상황. 남원 시민들은 코로나19 극복을 통해 90회 춘향제 정상 개최와 지역 경제 회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며 사퇴 의사를 밝힌 김제시 의원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퇴 기자회견에서는 도를 넘는 거친 말들을 쏟아냈는데요. 전북방송에서 처음 공개하는 김제시 의원의 말 함께 보시죠. 정명기 기자입니다.
동료 여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한 김제시의회 A 의원. 기자회견을 자청해놓고 취재진에게 카메라를 치우라고 짜증부터 냅니다. 기사만 쓰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거 말고 또 있으니까 또 나중에 해드릴게. 카메라 좀 내려놓으라니까. 짜증나게. 구체적인 사퇴 시기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 뒤로 미뤘습니다. 낙인을 가지고 치려는 게 아니고 나는 내가 선호하는 분을 다시 의장으로 추대를 해야 그래야 김제시 의회가 똑바로 갈 수 있겠다. 그러면 앞으로 정치를 안 할 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더러운 정치는 안 하겠다고 합니다. 더럽다는 단어만 8번을 강조해 사용했습니다. 징그러서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 시의원이라는 것들이 이런 더러운 의원을 한다고 해서 나 의원 안 했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동료 의원의 이런저런 사례를 들며 비판을 쏟아냅니다. 사명감도 없고 정의감도 없고 높은 사람 말에 처음에 일관되게 반대했던 예결이나 모든 정책을 반대했던 부분들이 어느 누구의 말에 바로 거승이 노릇하는 이런 더러운 정치, 이게 지방의원의 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역민의 소중한 한 표를 구해가며 재선에 나섰던 이유는 뭘까? 내가 저번에 7기 때 의원하고 왜 의원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이렇게 더러우면 나 정치하고 싶지 않은데 한국하고 떨어지면 쪽팔리니까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김제시 의원 윤리행동 강령조례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공공의 일이나 사사로운 일 모두 시민에게 책임져야 한다고 정해놨습니다. 김제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연 A 의원에 대해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해당 의원들의 상식선을 넘는 행태에 대해 법과 윤리 강령을 엄격히 하여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김제시 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꾸려 두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앞으로 정읍과 김제를 오가는 시간이 절반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개통한 국도 29호선은 모두 26.8km로 통행시간은 39분에서 20분으로 19분 단축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도 개통으로 새만금과 변산반도, 내장산 국립공원 등 전북 서북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실군이 옥정호 수변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는 2021년부터 5년 동안 모두 250억 원을 투입해 체험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과 산악레포츠 체험 기반시설 조성 등 자연친화형 체험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임실군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250억 원을 투입해 에코누리 캠퍼스 설치와 생태 탐방선 운항 등 제1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부안군이 연료전지 벤처기업 2곳과 투자 협약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파셀과 FCM 테크놀로지는 연료전지 기술 개발을 통한 공장 설립 등 후속 투자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부안군은 연료전지 전문밸리를 만들 것이라며 관련 벤처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 새만금 지역 상용차 자율 군집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전북도는 군산시와 자동차 융합기술원, 학연 컨소시엄을 통해 지난 2017년부터 자동차 산업 체질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까지 테스트베드가 완성되면 새만금 4호 방조제 하부도로에 직선도로 10km, 영수와 부지에 곡선도로 1.5km가 조성돼 국내 최장의 고속자율 군집주행 평가가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